자, doit Node.js 프로그래밍 지금 13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버 만들기 부분이고요. 우리가 첫 번째 섹션에서 자, 모바일 앱을 만들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던 웹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면 자, 제이슨 포맷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자,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자, 이 책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앱 프로젝트 파일을 그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오픈해서 읽어드릴 수 있어요. 직접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웹 서버 쪽만 좀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 사용하고 있는 PC의 IP를 확인해서 수정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자, 그 정도는 수정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한번 구성을 해보셨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섹션과 세 번째 섹션은 일단 앱을 기준으로 해서 동작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해봤던 그 과정을 비슷하게 거친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앱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얘기했던 대로 제공되는 프로젝트 파일을 그대로 오픈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정 중에서 일부 바꿔야 되는 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 단말 관리 기능 만들기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모바일 단말을 사용하다 보면 누가 이 단말을 쓰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단말이 뭐 분실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웹 서버 쪽에다가 자, 단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고 관리자가 필요하면 그 정보를 조회하고 보고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단말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를 새로 추가를 하고 자, 단말 쪽에서 이 단말이 OS가 뭔지 제조사가 어딘지 이런 정보를 보내면 그걸 여기다 저장해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가 그걸 조회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기능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같이 입력해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책을 따라가면서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떤 형태의 내용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책을 보고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지금까지 우리가 웹 서버 쪽에다가 자, 스키마를 추가를 하거나 또는 라우팅 함수를 추가하는 거를 여러 번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익숙해질 만큼 이제 반복을 한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 책을 순서대로 따라오지 않고 이 부분만 보시게 되면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들 우리가 적어도 9장까지는 순서대로 다 보신 다음에 보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단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되니까 자, 스키마를 수정을 합니다. 자, 스키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여러분의 프로젝트 안에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패스포트 이그젬플 2 폴더를 복사를 해서 자, 지금 모바일 이그젬플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되고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 디바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JS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키마를 만들어 줍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자,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디바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자, 모바일은 뭐예요? 전화번호, 그 다음에 OS가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거면 버전이 뭐냐, 모델이 뭐냐, 자, 디스플레이가 어떤 거냐, 제조사가 어디냐, 자, 맥 주소라고 그러죠. 단말마다 고유한 자, 맥 주소를 가지게 되는데 자, 그 주소가 있으면 여기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registration ID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푸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 등록 ID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걸 위한 저장 공간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스키마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자, 여기에 자, 스태틱이라고 해서 자,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단말 정보를 조회하거나 자, 모든 단말 정보를 조회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스키마에 추가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 다음에 자, 그러면 디바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config.js에다가 이렇게 그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스키마.js 파일에 만들어 놓은 거고 컬렉션 뭐예요?
몽고DB에 만들어지는 컬렉션의 이름을 디바이스로 하겠다. 그 다음에 스키마 이름은 디바이스 스키마로 하고 모델 이름은 디바이스 모델로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서버를 다시 실행을 하면 이 스키마가 그대로 자, 로딩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라우팅 함수를 추가를 합니다. 자, 라우팅 함수 많이 추가해봤죠? 그래서 자, 지금 라우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새로 만드는데요. 자, device.js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바이스 정보를 추가하는 라우팅 함수다. 그러면 add device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자, 파라미터를 받았어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예전 코드긴 한데요. req.body라고 하면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던져주는 파라미터를 받는 거고, req.query라고 하면 get 방식으로 던져주는 파라미터를 받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정보를 다 보내준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디바이스 스키마에서 정의한 디바이스 모델을 이용해서 자,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죠? 세이브로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list device라고 하는 라우팅 함수를 만드는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조회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EJS 파일 중에서 listdevice.e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거기서 응답을 위한 웹페이지를 미리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그 웹페이지로 HTML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응답을 보내는 거죠. 그게 단말 목록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라우팅 함수를 만들었다면 config.js 파일에 자, routinfo라고 하는 배열 안에다가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자, device.js 파일 안에 add device하고 list device라고 하는 걸 만든 거죠.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하면 되고, 자, 요청 패스는 /process의 add device와 /process의 list device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istdevice.ejs라고 하는 자, 웹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기존에 했던 거예요. 그죠? 웹페이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자, 변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꺽쇠 %, 꺽쇠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할당을 하고 싶으면 equal을 같이 붙여준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은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섹션에서 했던 것처럼, 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 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요청하는 거야. 우리가 볼린 라이브러리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겠지만, 볼린 라이브러리에서 하는 것처럼 스트링 리퀘스트라고 하는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자, 거기에서 응답이 오면 표시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단말 정보를 뽑아내죠?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말 정보는요, 자, 각각의 요 정보를 뽑아내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단말의 전화번호, 어떻게 뽑죠? 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텔레포니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 코드는 딱 정해져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 get system service라고 해서 텔레포니 서비스를 하면 텔레포니 매니저라고 하는 걸 참조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get line 1 number라고 하면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확인하려면 지금 요, 세 줄, 네 줄 정도가 되죠. 요 네 줄이면 전화번호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OS 버전 같은 경우는 더 쉽네요. 그죠? build.version.release라고 하면 바로 OS 버전이 나와요.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게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소스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단말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뽑아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좀 복잡하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아까 디스플레이 정보라든가 맥 어드레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복잡한 코드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예제 소스로 해서 제공이 되니까요. 필요하면 그 예제 소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행을 할 텐데요. 자, 실행하기 전에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인터넷 권한 같은 걸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맥 어드레스를 확인한다라고 하면 지금 access Wi-Fi state, 그 다음에 read phone state, 자, 이런 권한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이런 권한들을 자, android manifest.xml 파일에 추가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rocess/add device라고 되어 있고요. 단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 단말의 정보를 아까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뽑아낸 다음에
서버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add device가 실행이 되면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몽고DB 안에 자, 로봇몽고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단말 정보 저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록에 대한 거는요, 웹 브라우저에서 리스트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실행되도록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 디바이스로 가서 가져오도록 하면 되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예쁘게 꾸미는 거는 자, 제공된 소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시멘틱 UI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든지 좀 예쁘게 여러분이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얘기를 했지만 UI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자꾸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 자꾸 한번 반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 관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션은 제가 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 자, 웹 서버 쪽의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자, 라우팅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설정이 어떻게 집어넣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설정이 어떻게 넣는지, 이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섹션에서 자, 앱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앱이라고 하는데 기능을 넣는 거를 제공된 소스를 참조를 해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능까지 책에서 설명하는 그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앱 개발을 한번 해보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버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자, 요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말 관리하는 기능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런 화면까지 나오도록 여러분이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있다가 이제 세 번째 섹션에 푸시 메시지 보내는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